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어떤 별들은 우주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나이는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우주의 나이보다 2배나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주의 역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놀라운 연구 결과와 함께 과학자들이 왜 이 문제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이론으로 답을 찾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나이, 이건 정말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주가 언제부터 팽창하기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을 찾는 게 바로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2가지 방법으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은하들이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속도를 거꾸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언제부터 퍼지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오래된 별들의 나이를 재는 방법입니다. 우주 속에서 정말 오래된 별들이 모여있는 구상성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있는 별들의 밝기나 색을 분석해서 우주의 최소 나이를 추정합니다. 이 2가지 방법을 종합하면 지금까지는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차 범위도 꽤 작습니다. 약 플러스 마이너스 2천만 년 정도, 즉 138억 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천만 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빅뱅 이후 남은 열의 흔적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몇몇 별들과 은하들이 우주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우주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별들이 1개, 2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한 별,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별이 있습니다. 무려 145억 년 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라면, 아니 이 별이 어떻게 우주보다 나이가 약 7억 년이나 더 나이가 많죠? 근데 이 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별들, 심지어 아주 먼 은하들까지 지금 우주 나이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 아주 특별한 은하들을 찾아냅니다. 관측된 시점이 언제냐 하면 빅뱅이 일어난 지 겨우 3억 년 밖에 안 된 시기입니다. 즉 우주가 갓 태어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미 은하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놀랍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하들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들은 수십억 년 동안 천천히 자라면서 조금씩 별을 만들고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약 3억 년 밖에 안 된 은하라고 한다면 아직 그 크기도 작고 별도 별로 없는 조용한 초기 형태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발견된 은하들은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별들이 이미 꽉 들어차 있고 심지어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빠른 성장이고 너무 이른 진화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은하들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불가능한 은하들, 즉 Impossible Galaxies 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주의 나이와 은하가 진화하는 속도로는 이런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라고 말이죠. 자, 이런 이상한 관측들을 보고도 에이, 장비 오류겠지 라고 넘기는 과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측정 실수다, 해석이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과학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물리학자 라젠드라 굽타 박사입니다. 이분은 아주 쿨하게 설명합니다. 그거요, 우주 나이를 아예 잘못 계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굽타 박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때 어떤 기본 전제를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 사실,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적색 편의를 통해 멀리 있는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지를 보고 우주의 나이를 역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굽타는 말합니다. 적색 편의는 단순히 멀어지는 속도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요. 그리고 1929년에는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가 타이어드 라이트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즉 빛이 멀리 이동하다 보면 에너지를 잃는다.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빨간 쪽으로 이동해 보인다는 겁니다. 즉 적색 편의는 멀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 단순히 별이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피곤해져서 생긴 거라는 이론입니다. 자, 이 타이어드 라이트 이론은 굽타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당시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말도 안 돼 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측 결과들이랑 안 맞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굽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오래된 이론을 덧붙입니다. 그건 바로 우주의 기본 법칙이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가설입니다. 이건 1930년대에 폴 디렉이라는 영국 과학자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 예를 들면 중력의 색이나 전자의 질량 같은 게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굽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옛 이론을 합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한 우주의 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 결과 우주의 나이는 무려 270억 년, 지금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수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굽타 박사의 말대로 우주의 나이가 약 270억 년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일단 지금까지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했던 관측들이 하나둘씩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주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보였던 별들, 약 145억 년짜리 별이 전혀 설명이 안 되었었는데 이렇게 우주가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나이가 많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별들은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의 은하들, 작고 조밀하고 너무 일찍 등장한 것처럼 보였던 그 은하들, 지금 이론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화했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우주의 시간이 더 길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수도 있는 일이겠죠. 이처럼 굽타의 모델은 기존 이론에선 예외로 보였던 현상들을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델이 그냥 마법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굽타 박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전제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 우주 상수, 즉 다크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바꾸자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는 이유는 다크 에너지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굽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크 에너지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값이 바뀔 수도 있어요. 즉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도 처음에는 강했다가 나중에는 약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중에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다면 우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다른 방식으로 팽창해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게 지금의 270억 년이라는 새로운 수치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괴짜처럼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수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관측된 데이터에 이 모델 값을 적용해도 수식이 딱히 어긋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야, 그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주 이론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빅뱅 이전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기존 이론에선 빅뱅이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시간이 없는데 무슨 그 이전의 개념이 있냐, 뭐 이런 논리였던 겁니다. 근데 만약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라면, 그리고 빅뱅이 시작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전환점이었을 뿐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빅뱅 이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수축하다가 다시 튕겨 나온 게 지금의 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빅바운스 이론입니다. 또는 지금 우주 말고도 수많은 우주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다중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주의 모양과 크기에 대한 질문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만약 유한하다면
어딘가엔 끝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 끝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막힌 벽일까? 아니면 다른 우주와 맞닿은 경계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까? 반대로 우주가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무한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럼 끝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고 처음과 끝이 없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점일 뿐이겠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우주가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어서 결국 모든 것들이 서로 너무 멀어져서 아무것도 닿지 않는 상태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걸 빅립이라고 합니다. 은하가 찢기고 별도 찢기고 심지어 원자조차 찢어지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굽타 박사의 모델에선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팽창을 이끄는 힘이 그 힘조차도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팽창이 느려지고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까지 한다면 우주는 다시 수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한 점으로 모이고 다시 또 하나의 빅뱅이 터지고 새로운 우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우주도 수축하고 팽창하고 다시 수축하고 끝없이 순환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는 수많은 순환 중에 단순히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굽타 박사의 이론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직 지금 우리가 가진 수많은 우주 이론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관측 그리고 더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의 검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우주의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말은 곧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더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 우주의 끝은 있을까? 우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의 삶, 이 순간은 어떤 의미일까? 결국 우주를 이해하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에서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본다는 건 그 자체로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답은 없지만 우리는 계속 묻고 계속 상상하고 계속 탐험하는 중입니다. 우주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오래되었건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은 그 안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컨텐츠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 내 안의 우주는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우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